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파일로 저장할 때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 파일에 해당하는 CSV 파일 포맷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두 가지 파일 포맷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웨이브폼 차트의 특정 데이터 사이즈만큼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때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까지는 이제 구현했는데, 웨이브폼 차트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 포맷이 됐건 텍스트 파일이 됐건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두 가지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해볼 텐데요.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차트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고, 저장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열거형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저장 파일 포맷은 텍스트 파일과 CSV 파일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운영할 거고요. 불리언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장을 하기 위한 불리언 버튼이 있겠고, 또 하나는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클리어, 초기화 시켜주기 위한 클리어 버튼이 있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루프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이용해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나머지 하나의 루프에서는 100ms마다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난수 생성 함수의 결과값을 웨이브폼 차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원소값을 추가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VI가 시작이 될 때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프로퍼티 노드의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빈별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 이전 데이터가 초기화가 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 이벤트 구조에서는 세 가지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죠. 불리언 버튼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서브 VI의 입력으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인가를 해줍니다.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 색깔과 그 다음에 와이어의 두께 정보를 가지고 와이어의 데이터 속성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의 길이가 굵은 선인 경우에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데이터의 출력 값은 1차원 배열 데이터이고, 오렌지색인 경우에는 배정도 데이터 타입, 즉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서브 VI에 인가를 해주시겠고, 프론트 패널에 있는 저장 파일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커넥터 펜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저장 파일이 만약에 텍스트다 그런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 포맷으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인가한 데이터 인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우선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변화를 해줍니다. 이때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문자열 데이터를 얻었고,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열기 상성 대체 함수와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 그 다음에 파일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VI가 있는 동일한 경로의 data.tx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동일한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대체를 하거나 없으면 create 하는 속성을 가지게 있겠고, write only 속성을 가지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data.txt 파일로 이 문자열로 변환된 텍스트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이 되겠고요.
만약에 CSV를 선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열방향으로 해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파일의 이름은 data.csv 파일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히스토리 데이터를 빈 배열로 초기화함으로 인해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를 지워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과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실습을 해볼 텐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 속성을 가진다고 하면 이 웨이브폼 차트에 있는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1차원 배열 형태로 취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서 웨이브폼 차트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기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특정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하는 실습을 진행해 볼 테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선 VI를 닫겠고요.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하나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복사한 거는 제가 자, 파일 이름을 sub save file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sub VI를 먼저 자,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 같은 경우는 커넥터 펜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우선 프론트 패널에서 모듈화 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데이터 컨테이너를 가져가지고 에라 입력과 자, 에라 출력을 가져오시겠고요. 커넥터 펜은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각각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아이콘을 드래그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텍스트는 sub save fil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면 적당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입력으로는 자,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장 파일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실버에서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여기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우선 라벨은 제가 저장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 파일이라고 하겠고요. 자, 아이템 편집 탭으로 가신 다음에 아이템을 하나는 텍스트, 하나는 CSV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이라고 하는 거는 배 정도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입력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하나 가져오시겠고, 배열의 원소로는 자, 숫자형 컨트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숫자형 컨트롤은 기본이 배 정도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바꿀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자, 입력 컨트롤을 배치하시겠고, 커넥터 펜은 왼쪽 상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라벨은 데이터 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우선 첫 번째로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자, 에라 아웃을 오른쪽으로 배치시겠고, 자, 프로그래밍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에라를 입력을 해주시겠고요.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코드가 수행이 되지 않고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이제 각각 저장 파일 모드에 따라서 텍스트 파일 또는 CSV 파일로 저장할 텐데요. 자, 저장 파일 값에 따라 가지고 안에서 다시 한번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겁니다.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저장 파일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연결하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이 있죠.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 맞춰 주시겠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때는 이제 파일 IO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파일 IO에서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 그 다음에 페어로 사용하는 파일 닫기 함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쓰기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불러오시겠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랩뷰는 참조 기반의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참조 번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이제 끝나면 마찬가지로 에라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드의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주석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도움말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가 되겠고요. 생성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가 되겠죠.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파일 닫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주석 3개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경계로 얼라인을 맞춰주시면 코드가 좀 깔끔해 되겠죠. 그리고 저장 파일이 이제 텍스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에 입력을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저장할 파일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상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VI와 동일한 폴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하나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경로 만들기 함수에 베이스 경로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이름 또는 상대 경로에는 data.txt라고 하겠습니다. data.txt라고 하겠고요. 관련된 정보를 파일 경로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동작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동작은 replace or create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없으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있으면 대체하는 동작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은 write only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의 입력은 다 연결됐고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 파일을 쓰려고 하면은 이 문자열 데이터로 변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죠. 그래서 이거를 문자열로 변화하는 방법은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배열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포맷 문자열은 하나의 상수를 만드시게 되면은 디폴트가 문자열로 되겠고요. 구분 문자 같은 경우는 기본값은 탭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줄 이제 바꿔서 이제 구분해주기 위해서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석으로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문자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라벨은 m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을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석을 위로 하겠고요. 파일 닫기는 아래쪽으로 해서 공간 활용을 좀 최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좀 줄여 주시겠고요. 프론트 패널에서 이 mon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키우시겠고,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보이시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 수직 스크롤 막대가 생성이 돼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커넥터 펜은 우측 상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텍스트 파일로 쓰기에 대한 코드가 완성이 됐고, 다음으로는
CSV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를 같이 구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CSV 파일로 저장할 때는 이제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구분된 스프레드시트로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는 1차원별과 2차원별 두 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차원별 데이터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파일 저장 경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코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 파일 저장 경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CSV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data.csv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CSV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가 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분 문자를 자,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디폴트로는 탭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함수에 대한 자, 이름을 주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구분된 스프레드 시트 쓰기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서브 VI는 다 완성이 됐고, 자, 메인 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VI 코드로 가서 메인 VI 같은 경우는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우선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에서 라벨을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브 VI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서브 VI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고요. 서브 VI에서 자, 저장 파일에서 컨트롤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생성해 주시겠고요. 라벨을 자, 왼쪽으로 배치시키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장 파일을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불리언 컨트롤 3개를 만들 텐데요.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우선 정지 버튼에 해당하는 버튼을 하나 가져오시겠고, 버튼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미리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 같은 경우는 저장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할 거고요. 클리어 같은 경우는 제거라고 하는 버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4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거 대신에 클리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프 텍스트도 동일하게 클리어라고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을 저장이라고 하고 오프 텍스트도 저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은 완성이 다 됐고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왼쪽으로 다 옮겨 놓도록 하겠고요.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벤트 구조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폴링하는 자, 동작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정지 버튼도 라벨을 그냥 정지라고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을 직접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불리언 버튼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기계적 동작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자, 렛치 타입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렛치 타입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폴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100ms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숫자의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그래프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버퍼가 있기 때문에 원소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 웨이브폼 차트의 기존 데이터를 클리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서 히스토리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현재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상수를 만드시게 되면은 빈배열로 초기화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해 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래쪽 화일 루프에서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벤트 이 위에서는 이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두 개의 병렬 루프가 다 정지가 되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웨이브폼 차트 데이터를 지워줘야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이 관련된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벤트 케이스 추가해서 저장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컨트롤 값을 케이스로 가져오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 저장 파일 정보와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읽기로 변경하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컨트롤 팔레트도 필요 없으니까 닫겠고요.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 놓으시겠고, 여기에서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가 100ms 주기로 계속 누적이 돼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파일을 내가 텍스트로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동일한 폴더에 data.txt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라인피드 상수, 그러니까 줄바꿈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CSV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고, 우선 기존 데이터를 클리어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리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 지워지게 되겠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동일한 폴더에 data.csv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결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하나의 열에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에서 어떤 데이터를 웨이브폼 차트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줬을 때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내가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과 CSV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즉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꾸신 다음에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CSV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관련된 시습 코드에 추가로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가 특정 사이즈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기능을 추가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